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7일 오전 11시 24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 여러분께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한 점 오억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한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관리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신속한 보고 체계에 관해 전반적인 제도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고요. 아들, 딸을 잃은 부모의 심경에 감히 비할 바는 아니지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여전히 황망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정부는 이번 참사를 책임있게 수습하는 것은 물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켜켜이 쌓인 구조적 문제점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이다. 산업재해, 재난재해는 그 중요성을 감안해 다른 기회에 이러한 점검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특정 시설이나 대상뿐만 아니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재난 대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상황이 바로 인파라고 했습니다.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 공간, 통행 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다. 인파 관리의 기본 중의 기본은 차로를 차단하는 등으로 인파의 점유 공간, 통행 공간을 넓혀 인파의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태원 사고 때 아예 차도를 봉쇄를 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을 했었더라면은 그런 인간 밀집도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하철, 쇼핑몰, 경기장, 공연장, 도로 등 인파 움집 장소와 그 형태에 따라 다양한 안전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아무리 최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완벽한 매뉴얼을 준비했더라도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속하게 전달, 공유되지 않는다면 적기에 필요한 조치가 실행될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다시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읽을 수는 있겠는데 이게 말로만 그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또 여러 번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큰 사고가 날 때마다 말로는 제발 없도록 하겠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게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를 하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버릇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한은 이런 사고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0% 앞으로 다 막겠다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 하는 것이 뭔가 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태원 사고와 이 청와대 이전 문제를 연결시키려고 애를 쓸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를 옮기려고 할 때 항상
권력에 따라가는 그중에는 지식인도 있지만은 황당무계한 풍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청와대는 흉지고 용사는 길지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청와대는 흉지가 아니고요. 청와대는 복지입니다. 청와대 북악산 한켠에 돌에 새겨진 조선조 글이 있습니다. 천하 제1복지라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흉가처럼 생각하고 용산으로 옮겼습니다. 용산으로 옮길 때 한 유명한 건축가가 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용산은 불안정한 곳이다. 지금 청와대는 뒤에 북악산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주 안정된 지역인데 용산은 그런 중심이 없어가지고 요동치는 곳이다 하는 말을 한 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요동치는 곳이다. 지금 용산이 시끄럽습니다. 우파는 광화문에서 시위하고 좌파는 시위를 한 다음에 용산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그때 좌우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천 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하면서 그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모인 이태원에는 왜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못했느냐, 이거죠. 못했느냐. 그러니까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을 경비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경찰을 배치하는 바람에 이태원에 배치할 병력이 모자랐다. 이런 쪽으로 아마 민주당이 파고들 때 이게 용산 대통령실 문제가 이번 사건과 연관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금명간에 한남동에 과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던 걸 대통령 관저로 지금 리모델링 해가지고 거기 입주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대통령실 문제를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식으로 가면은 대통령실 문제는 끊임없이 임기 중에 그를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가더라도 거기 새로운 건물 하나 딱 지어 가지고 과거의 청와대보다는 기능이 아주 잘 돌아가는, 그리고 그 일부는 개방하고 하는 그런 청와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은 아예 용산에다가 한 10,000평 이상의 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국격에 맞는 청와대 건물을, 대통령실을 새로 짓든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걸로는 도저히 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인사사고가 제일 많이 났던 때가 중앙청을 때려 부순 김명삼 전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1995년에는 삼풍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 삼풍 백화점입니다.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가지고 500명 이상이 죽고, 서해 페리호 전복 사건으로 약 300명이 죽고 하는 이런 사고가 잇따랐던 그 김영삼 시대를 둘러봅니다. 저는 이 미신 같은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인 중앙청을 한때 총독부 건물이었다고 해가지고, 건물에 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멋진 건물, 한국 현대사의 명암이 깃들어 있는 그 건물을
때려 부수고 민족 정기 회복한다고 했던 그 김영삼, 그리고 청와대의 본관, 즉 노태우 대통령까지 있었던 그 청와대 본관까지 때려 부숴가지고 민족 정기 회복한다고 하더니, 민족 정기 회복은커녕 그분이 97년이 되면은 외환 위기를 만나가지고 그 일본에 제발 스와핑 좀 해달라고 액을 하다가 냉정하게 퇴짜를 맞은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것과 이 청와대 이전이 자꾸 이게 겹친다 이겁니다. 지금 아마 경찰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가 진행될 듯 합니다. 경찰이 이제 동네북이 되는데,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그 위에 경찰청장, 그리고 그 위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도마 위에 오를 텐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런 조사는 상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투명하게 도대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아직도 그게 과학적으로 아주 증명되지 않습니다. CCTV를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길이 40m, 폭 3m 되는 120평방미터에서 약 500명이 죽고 다쳤느냐, 그 중에 156명이 죽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 평당 인원이 도대체 그때 몇 사람이 거기 있었느냐, 평당 몇 사람이 거기 들어 있었느냐, 1평방미터에 한 10명, 20명이 거기 들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상태입니다. 그건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거기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인파라고 한다면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럼 왜 거기에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과연 막을 수 있었느냐? 이거 과학적으로 또 실험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각종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소홀하게 했다든지 그건 그대로 조사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참고로 2001년 9.11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날 당일이라면 해도 미국에서 약 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그 조사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조사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보기관 체계를 바꿨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왜 막을 수 있는 사고를 못 막았느냐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인간은 실수는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실수하는 것을 형사적으로 다룬다면은 이거는 법치가 무너진다 하는 그런 게 있었죠. 타이타니크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타니크 침몰로 한 2,200명이 죽었죠. 그런데도 단 한 사람도 형사범으로 처벌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고와 타이타니크 사고와 9.11 테러를 비교한다면은 이번 이 사건을 어떻게 이 국가와 국민과 언론이, 정치권이 다루느냐를 보면은 그 국민의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민이나 개인이나 그 수준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사람들이 점잖게 보이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전쟁이나 테러나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그 국가가 작동하는 걸 보면은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준을 알 수 있다니까요.
기자도 평상시에 글 잘 쓰던 사람도 큰 사건이 나면은 막 허둥대고 헤매고 해가지고 이게 종잡을 수 없는 글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은 의젓한 나라여야 합니다. 그런데 156명이 죽었다는 이것만 가지고 속죄양을 찾아 나서는 그런 거기서 어떤 쾌감을 느끼는 이런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대통령이 그런 분위기를 타고 엄중 뭐뭐 하라 이런 말만 되풀이 해가지고는 이런 유형의 사고가 또 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이 나오니까 노태우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참 용기,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 이게 참 용기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